배지로 받은 면책. 결국 청담동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그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한 김의겸 의원. 허위 제보로 판명됐습니다. 어제 명예훼손 혐의,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김의겸 의원의 면책 특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경찰은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기가 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죠.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맞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명예훼손성, 비방성 내용을 확신에 차서 여러 차례 제기한 김의겸 의원. 저때 당시 당의 최고위원들 몇 명도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공세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허위로 다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면책 특권이 있다며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논란의 시작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면책 특권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고요. 어제 저 그 경찰의 결정은 간단한 결정이지만 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첫 번째로 저게 과연 공평한가. 예. 저때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협업했다고 그랬어요. 협업.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더 탐사와 협업. 공동 정범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동훈 장관이 야합이냐 이랬더니 발끈해가지고 야합은 아니고 협업했습니다. 야합이나 협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공동 정범이에요. 그런데 같이 공동 정범인데 한 명은 처벌받아서 구속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민사적으로 뭐 1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면책이 된다?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검수완박의 폐해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이 언제냐면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10월 24일이었어요. 오늘 10월 25일이니까 작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날인데 예.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수사를 뭐 제대로 했습니까?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찰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인 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면책 특권이 헌법에 있다라고 하는 걸 경찰이 몰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의겸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제 수사 안 하겠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무려 딱 1년이 걸린 거예요. 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작년 10월 24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딱 1년 동안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결론을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취재를 다 끝내서 허위로 다 판명이 났는데 그러고서 1년. 그러면 저게 허위인 걸 다 알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면책특권인 걸 아는데 경찰은 그간 1년간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허위인지 여부를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든 아니든 김의겸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허위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걸 갖다가 1년 동안이나 고민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해당 매체는 송치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김의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거면 1년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상식인데 그거는 초등학생,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닌가.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경찰은 그 대법원 판결도 모른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박정화 의원님도 나와 계시고 박용진 의원님도 나와 계셔서 이제 양박 의원님들이 딱 나와 계신데 예. 제가 봤을 때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 분의 의원님들은 박 의원님들은 감이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뭐 여러 날리고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님이야 뭐 0.5선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박용진 의원님은 3선을 바라보고 계신 의원님인데 만약에 저라면요. 지금 당장 헌법 개정안 발의하겠어요.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정화 의원님 기회예요. 저는 의사 있어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활용하려고 한 거였고 그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이건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의사를 일단 모았는데 지금 거는 사실은 좀 황당하고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경찰이 알아서 분명히 본인도 허위인 거를 인정한 거를 그걸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불송치한다, 사건을 없애버린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1년간 경찰은 뭐 하고 있었냐? 아니 뭐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수사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상황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똑같이 적용 안 하고 그럼 법이 누가 앞에 평등하고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가서는 그럼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예, 해당 매체는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면책특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경찰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지금 내린 거예요.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하겠다라는 결정을 지금 경찰이 내린 셈인데. 그런데 고소인이 누굽니까? 장관이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국의 장관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그런 사건을 이렇게 1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한번 붙자고 하는 건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사건도 이렇게 1년씩이나 묵히고 있는데 일반 사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폐해는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여당이든 어쨌든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당에서 첫 번째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하는 개헌안을 내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수완박 원문시키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박정화 의원 강하게 오늘 초장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면책특권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실 테니까 이러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혹한 독재 시대에 예. 실제로 뭔가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런 어떤 민주당 혹은 야당의 소수 야당의 어떤 그나마도 남은 어떤 자유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언론도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아닙니까? 또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데스크에서 다 봉쇄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신껏 진실을 얘기하는 예. 그런 공간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얘기해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치를 하고 재판부가 이것도 어쨌든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은 용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가 됐다면 그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경찰은 송치하고 네. 재판부가 네. 100번 양보해서 예. 혹시 지금 헛다리 짚었지만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예. 장관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그 정도의 여유는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전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경찰이 미리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시간을 끌고 아까 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불송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조치기는 맞습니다. 경찰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추측입니다만. 눈치를 끝까지 본 거죠. 음. 사실은 저런 면에서 아예 불송치를 한다면 초장부터 소신껏 불송치를 해서 예를 들면 한 달 이내에 그런 결과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보니까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예. 발언록을 읽어보면 이거 봤을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초장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논란은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어떤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하게 눈치를 본 거죠. 시사 방송을 경찰이 많이 본 거 아니냐. 지지율도 좀 비교해보고 추측입니다만 이런 비판까지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